호르무즈 해협의 새벽 2시, 좁은 물길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값싼 유리섬유 보트 몇 척으로 4만 5천 톤급 미국 강습 상륙함을 에워싸는 것이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곧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해전의 교훈으로 바뀔 참이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45초. 트리폴리함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던 순간 레이더 요원들이 위협을 포착했다. 이란의 파이칸 3급 고속정 5척이 짙은 안개를 가르며 32노트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거리는 어느새 1.2마일까지 좁혀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습에 우위를 쥐었다고 확신했지만 진짜 치명적인 오판은 따로 있었다. 미 해군은 당황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상황을 계산할 뿐이다. 이란이 그토록 바라던 선전용 승리의 장면을 내주는 대신 MH-60R 시오크 헬기 한 대가 조용히 고도를 낮추며 수면 위 120피트까지 내려왔다. 초록빛 눈부심, 레이저가 새벽 어둠을 갈랐고 선두보트를 몰던 조종수는 순식간에 시야를 잃었다. 적외선 카메라는 그 혼란의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란 본국의 지휘부는 지금쯤 서로 손을 맞잡으며 자신들의 비대칭 전술이 완벽한 한 수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5만 달러짜리 유리 섬유보트 몇 척에 유도되지 않는 로켓과 중기관총을 실어보내는 것만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강습 상륙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서사를 재현하는 선전 영상이었고 좁고 위험한 해협에서 미 해군이 굼뜨고 취약해 보이도록 연출하려는 의도였다. 파이칸 보트의 조종수들은 무선 침묵을 지킨 채 엔진을 거칠게 몰아붙였고 낡은 민간용 수상 레이더에만 의존해 거대한 미국 함대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 광경만 보면 누구나 위협적인 기습이라 여길 수 있었지만 현대 해전의 냉정한 셈법을 아는 이라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정작 이란 측 계획자들이 완전히 놓친 지점이 있었다. 자신들의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거대한 이지스 방어망 아래로 유령처럼 스며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트리폴리함은 무방비한 화물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AN/SLQ 32B6 전자전 체계를 갖춘 떠다니는 요새였다. 이란 승조원들이 세계 최강의 해군을 속였다고 자축하는 동안 트리폴리함의 수동 센서들은 이미 그들을 발가벗겨 놓은 상태였다. 그 값싼 고속정들이 뿜어내는 레이더 신호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분석되어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되고 있었다. 미군은 방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5만 달러짜리 유리섬유 장난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인공암초로 만들 방법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는 뱃머리 한 포의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트리폴리함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수백만 달러짜리 맹수가 깨어나 아침 사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 30억 달러짜리 강습 상륙함의 함장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전 5시 24분 전술 화면은 온통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5척의 적성 고속정이 거대한 강철 뱃머리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교범대로라면 즉시 함의 자동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했다. 팔랑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이미 전력을 채운 채 대기 중이었고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발사대는 다연장 포탑을 돌려 접근하는 무리의 열 신호를 겨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논리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고 진짜 전략가라면 그 함정을 곧바로 알아챘을 것이다. 현대전은 단순히 화력의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냉혹한 비용 계산의 싸움이기도 하다. 만약 트리폴리함이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을 방어 사격으로 쏟아붓는다면 미 해군은 발당 1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5만 달러짜리 유리 섬유보트 5척을 격침시키는 셈이 된다. 미국 납세자의 돈 500만 달러가 몇 초 만에 증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란이 노리는 재정적 함정이었다. 값싼 보트 하나하나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씩 갉아먹어 거대한 함대가 성가신 날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황금망치를 휘두르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미군은 그런 궁색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의 진짜 딜레마는 상대에게 재정적 승리라는 명분조차 내주지 않으면서
이 도발을 완전히 짓밟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함교 승조원들이 당황한 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술을 이해하는 이들은 미군이 그저 더 값싸고 훨씬 굴욕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을 뿐임을 알고 있었다. 전투정보실의 지휘관들은 콘솔 화면에 표시되는 표적 궤적을 냉정하게 주시하며 죽음의 기하학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일회용 보트에 낭비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은 넓은 비행갑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복합 소재 로터를 돌리며 대기 중인 이 초라한 무리에 대한 진짜 해답이 놓여 있었다. 이란군에게 진짜 악몽은 거대한 함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가 품고 있는 맹독을 가진 공중의 사냥꾼들이었다. 수면 위 5척의 파이칸 3급 고속정 안에서는 오전 5시 25분 정각에 도취에 가까운 흥분이 가득했다. 이란 승조원들은 아드레날린에 취해 12.7mm 기관총 손잡이를 땀에 젖은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고 자신들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다. 어렴풋이 보이는 트리폴리암의 잿빛 실루엣석을 바라보며 예광탄 한 발 날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들의 오만한 머릿속에서는 가장 터무니없는 결론이 자라나고 있었다. 미군이 공포에 얼어붙었다고 여긴 것이다. 선두보트의 지휘관은 콘솔에 몸을 기댄 채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개선 환영 연설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부하는 이 자살에 가까운 돌격 장면을 국영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대칭전 선전에 완전히 도취되어 쌍발 디젤 엔진의 괴능 속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환호했다. 앞에 보이는 거대한 강습 상륙함의 비행갑판을 바라보며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좌초된 고래를 향해 다가서는 늑대 떼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 원시적인 계산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평범한 시청자라면 이 장면을 대담한 기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전술에 밝은 이들은 미국 함선이 침묵을 지키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미 해군이 사격을 자제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먹잇감이 스스로 정교하게 설계된 사살구역 안으로 걸어들어오도록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란 수병들은 자신들의 속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소멸의 지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 교전의 판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믿으며 유리 섬유로 만든 관을 몰아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유도되지 않는 로켓을 쏟아내고 전설적인 해상 승리를 거머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군 지휘관은 이미 이 작은 보트 행렬을 맞이할 아주 특별하고 치명적인 손님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곧 연령상의 진실이 요란하게 드러날 참이었고 그들의 굴욕을 향한 초읽기는 이미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어 있었다. 이란 고속정 승조원들이 서로 축하하며 훈장을 상상하는 동안 트리폴리암은 마침내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다. 미 해군은 이 유리섬유 욕조 같은 보트들의 100만 달러짜리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을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신 강습 상륙함의 거대한 함교 구조물 뒤편에 조용히 숨어있던 AH-1Z 바이퍼 공격 헬기가 등장했다. 바이퍼는 함교 구조물을 급격히 돌아나오며 쌍발 터보샤프트 엔진을 울부짖게 했고 파도 위 200피트 고도까지 급강하했다. 이란 조종수들은 갑자기 미군 로터블레이드의 귀청을 찢는 굉음을 들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들의 환호는 목구멍 안에서 멈춰버렸다. 매끈한 잿빛 포식자가 그들을 정조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란에게는 한 겹 더한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퍼 조종사는 15만 달러짜리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의 발사 버튼조차 누르지 않았다. 이 해상의 날파리들에게는 그마저도 과분한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무장통제관은 APKWS, 즉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가동시켰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실로 놀라운 군사적 발상이 숨어있다. 이 체계는 값싸고 유도되지 않는 2.75인치 수중 로켓 한가운데에 정교한 레이저 유도 장치를 덧붙이는 비용 대비 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었다. 약 3만 달러의 비용으로 미군은 무작정 흩뿌리는 폭발물을 레이저로 정밀하게 조준하는 저격탄으로 바꿔놓은 셈이었다.
바이퍼 앞코에 달린 조준 장치는 5척의 고속정을 냉정하게 응시하며 과부하로 뜨거워진 디젤 엔진의 열 신호를 조종사의 헬멧 표시 장치 위 조준 상자로 자동 변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헬기 한 대가 공중에 떠 있다고 여겼겠지만 예리한 전술적 안목을 가진 이라면 이란 함대가 이미 수치상으로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이 바이퍼 한 대는 76발의 레이저 유도 로켓을 싣고 있었으니 비행갑판으로 돌아가 재무장할 필요 없이 비슷한 규모의 무리를 15차례나 더 경멸할 화력을 갖춘 셈이었다. 미군 조종사는 태연히 안전장치를 해제했고 조준선이 짙은 초록빛으로 고정되는 순간 이란 고속정 편대의 완전한 괴멸이 시작되었다. 오전 5시 27분 사륙이 시작되었다. 값싼 유리 섬유가 불타는 해상의 참사로 바뀌는 그 찰나를 놓친다면 아쉬울 만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바이퍼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자 첫 번째 로켓이 하얀 연기 자국을 남기며 발사관을 떠났고 유도부는 곧바로 선두 파이칸 3급 보트에 맺힌 레이저 표식을 향해 잠겼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승조원들과 손을 맞잡던 이란 지휘관은 3만 달러짜리 미국제 정밀 무기가 자신의 5만 달러짜리 배 엔진실에 그대로 꽂히는 순간 굴욕에 찬 공포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10파운드짜리 고폭탄두가 충돌과 동시에 폭발했고 그 충격파는 순식간에 선회기를 증발시키며 보트를 뒤로 뒤집어 산산조각난 복합소재 파편과 끓어오르는 바닷물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무리 전술의 치명적 약점은 여기서 드러났다. 선두가 사라지면 나머지는 그저 무방비한 표적이 될 뿐이었다. 바이퍼는 그 폭발을 감상할 틈도 없이 채 1초도 되지 않아 조준 체계를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으로 전환했다. 두 발의 로켓이 발사관을 떠나 공포에 휩싸여 방향을 잃은 배들을 마치 스스로 풀리는 수학 방정식처럼 냉정하고 정밀하게 뒤쫓았다. 두 번째 보트는 필사적으로 유자 회피 기동을 시도하며 엔진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지만 레이저 유도 로켓은 비행 중에도 궤도를 수정해 얇은 선체를 뚫고 들어가 연료 탱크에 불을 붙였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그 위협은 바다 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남은 보트들은 자신들의 선전용 꿈이 굴욕적인 악몽으로 바뀌었음을 깨닫고다 급히 후진하며 달아나려 했지만 하늘에서 그들의 오만을 벌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전술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굴욕은 완전했다. 오전 5시 28분 이란의 오만이 남긴 잔해가 아침 조류 위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었다. 만약 지금 트리폴리함의 함장이라면 아마 아침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며 흠집 하나 없는 수십억 달러짜리 갑판이 해협을 매끄럽게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미군 승조원 단 한 명도 땀 흘리지 않았고 강습 상륙함의 거대한 강철 선체는 그 초라한 무리의 공격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바이퍼는 불타는 잔해 위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선회했는데 무장포드는 여전히 묵직했다. 76발의 APKWS 로켓 가운데 겨우 3발만으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었다. 미군은 탄약고를 거의 그대로 남긴 채 연료마저 비행갑판을 잠깐 떠났다 온 정도로만 소모한 셈이었다. 이 사건을 전략적 위협 그 자체로 만드는 진짜 요소는 따로 있었다. 미 해군은 거대한 해상 자산을 지켜내면서도 그야말로 푼돈에 가까운 비용만 지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게는 또 한 겹의 재앙이 남아 있었다. 바이퍼가 고속정들을 불타는 모닥불로 바꾸는 동안 상공에서 선회하던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란 보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부로 송신한 모든 전자신호를 낱낱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미국의 정보망은 그들의 통신체계를 그대로 파고들어 다급한 무전교신을 추적해 숨겨진 해안 발진기지의 위치까지 역추적해냈다. 이제 미군은 그들의 지하보트 경납고 좌표를 정확히 손에 넣었고 그 표적 정보는 인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의 수직발사관 안에 조용히 대기 중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자동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보복 타격을 위한 함정은 이미 완벽하게 놓인 셈이었다. 예리한 전술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다음날 아침 당신이 일한 지휘관이라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또 한 번의 자살에 가까운 파도를 띄울 것인가? 아니면 토마호크가 쏟아지기 전에 자비를 구할 것인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아주 작은 자존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젊은 목숨과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에 나서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도박판을 지켜보는 우리는 과연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지. 힘의 격차가 이토록 명백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못하는 이들의 심리는 결국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오래된 딜레마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